안녕하세요. 사주 한 스푼입니다. 여러분은 사주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사주는 미신일까요? 예전에 저는 단언컨대 미신이라 여겼습니다. 제 지인들과 가족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나에게 명리학의 정의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 내 인생에 나아갈 때가 언제이고 물러설 때는 언제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라고요. 미신으로 치부했던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명리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사진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거칠고 회색이고 울퉁불퉁하네요. 이것은 코끼리 다리입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하냐? 명리학의 역사, 말만 들어도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코끼리인 것도 모른 채 다리만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시야가 좁은 명리학 공부는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명리학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종종 궁금했는데요. 이에 대해 종교라던가 서양 과학이라던가 철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 즉 태초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무언가가 생겨났고 모든 것이 파생되었다. 서양에서는 이를 두고 아무것도 없다가 점 하나가 생겼는데 이 점의 질량이 무한대더라. 그리고 그것이 크게 폭발, 그야말로 빅뱅을 하며 지금의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게 서양 과학계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에 대해서 서양과 동양이 조금 다른데요. 동양에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무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극에서부터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그것을 태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극에서 음양으로 다시 분화하고 이를 양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양에서 다시 분화하여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 되는데 이를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이 다시 분화하여 팔괴가 되고 이 중에 건, 곤, 감리라는 괴가 우리나라 태극기에서 볼 수 있죠. 이 태극도 어디서 많이 보셨죠? 태극기를 통해 우리가 흔히 보아왔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떤 거대한 두 가지의 기운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두 가지의 기운을 음과 양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에 물결로 표기를 함으로써 마치 음과 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죠. 이 포인트에서 동양 철학의 근간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음양이라는 두 기운은 서로 상반되지만 연결되어 있다. 음이 곧 양이고 양이 곧 음이다. 그리고 이 음양은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변화와 연결이라는 동양 철학의 핵심이 이 태극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동양 철학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 고대 국가인 주나라 때 생긴 역이라 해서 주역이라 부르고요. 이때 이 역이라는 한자가 바뀔 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원리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역이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 날일과 달월이라는 글자, 즉 낮과 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낮과 밤은 분리할 수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니 영원한 낮도 영원한 밤도 없다. 이 역시 동양 철학의 핵심 근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동서양의 세계관이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을 관찰하는 방식과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양의 경우에는 상당히 독립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공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물 그 자체를, 공기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어떤 개체의 근본을 알기 위해 파고 또 파고들게 되죠. 그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라는 개념까지 오게 되고요. 여러 주장들을 거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까지 오게 됩니다.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 원소의 조합이다 라는 이 사상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고요.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뉴턴이 중력이라는 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도 자기력이라던가 하는 서양 과학이 밝혀낸 이 에너지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미래에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자연을 관찰할 때 독립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상당히 통합적으로 바라봤고, 그러니까 A 따로 B 따로 보지 않았고 그 관계성을 보았으며 자연의 모든 것이 그래서 상호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기에 음양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행이라고 불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오행과 유사한 개념이 좀 전에 나왔습니다. 네, 바로 서양 과학에서 밝혀낸 중력이나 자기력이죠. 이렇게 해서 동양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국에서 출발해서 역학을 거쳐 음양 오행까지 파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음양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오행이 움직이며 모든 만물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오행론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처럼 동양에서도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도와 낙서인데요. 오늘날의 도서관이라는 명칭도 바로 이 하도와 낙서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음양오행의 메커니즘을 점과 선을 통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보니 우주 창조의 비밀문서라는 타이틀까지도 가지고 있는 하도와 낙서이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 음양오행으로부터 또다시 한의학이라던가 풍수학, 성리학, 명리학 등으로 쭉 파생이 되었는데요. 음양오행을 인체에 적용시키면 한의학이 되고 지리에 적용시키면 풍수지리학이 되고 인간의 본성에 적용을 시키면 성리학이 되며 인간의 운명에 적용을 시킨 것이 바로 명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도 지리도 모두 다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배울 명리학에서도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주를 안 믿겠다는 것은 어쩌면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사주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인간은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생년월일에 배당받은 나의 주어진 명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부터가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있는 것이고 계속 변화하는 운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주어진 내 명, 이 운과 명의 케미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을 때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고 인간의 삶의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팔자가 정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한지는 기초 강의에서 앞으로 계속 다룰 테니까 쭉 함께 공부했으면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영상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잖아요. 저 사실 딱 한 줄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생겼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토록 길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역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당에 다니는 모든 유생들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했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한글도 사용 금지를 시켰고 창씨 개명을 비롯해서 우리의 전통 학문이었던 이 명리학까지 미신화가 되어 버렸죠. 그것도 모자라서 서양 종교까지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면서 명리학은 아주 아주 후퇴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다시 재조명이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중고 교육과정에는 여전히 중력과 자기력은 필수로 배우지만 음양오행은 자취를 감춰버렸죠. 동양인으로서 이 점은 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게다가 사주가 오해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학문으로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해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무작정 미신으로 치부했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의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점점 줄어들길 희망하면서 오늘의 주제, 사주는 미신인가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사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명리학은 철저하게 그것도 엄청 클래식한 학문입니다. 모든 학문은 기초가 너무 중요하죠. 12신살이나 12운성, 10성 이런 것들 자극적이고 재밌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루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탄탄하게 공부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 첫 시작인 1강 명리학의 역사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음이 뭐고 양은 무엇인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